애플 비전 프로는 우리나라 몇 명이 사야 하는 기기일까요? 대다수의 일반 사용자를 위한 비전 프로 한 달 사용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매리즘입니다. 애플 비전 프로를 출시하자마자 구매해서 한 달 동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리뷰가 올라와 있는 만큼 저는 이런 기준으로 한 달 사용기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1. VR, MR 기기를 경험해봤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흥분하지 않은 리뷰. 2. 많은 가전제품을 리뷰하면서 생긴 생활 밀착형 리뷰. 3. 실생활에서 한 달을 사용하고 느낀 얼리 어답터가 아닌 일반인들을 위한 리뷰. 실생활에서 얼마나 쓸까? 나한테 필요할까? 앞으로 가능성이 있을까? 이것이 오늘 리뷰의 핵심입니다. 일반 사용자를 위한 리뷰인 만큼 기본적인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미 비전 프로에 대해 충분히 아는 분이라면 리뷰 순서 2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비전 프로는 애플에서 올 2월 2일에 정식 출시한 MR 기기입니다. 참고로 VR은 가상현실, AR은 증강현실, MR은 혼합현실, XR은 이를 통칭하는 말인데요. 애플 비전 프로는 VR, MR이 모두 됩니다. 애플에서는 공식적으로 공간 컴퓨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고글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머리에 장착하는 장치입니다. 외부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 실제 주변 환경을 찍어서 내부 디스플레이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 위에 아이폰의 홈 화면 같은 앱을 볼 수 있습니다. 눈동자를 인식해서 내가 바라보는 위치를 가리킬 수 있어요. 눈동자가 마우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우스의 클릭 역할은 손가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엄지와 검지를 맞닿게 해서 클릭, 드래그 등을 할 수 있어요. 비전 프로의 상단 양쪽에 2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우측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비전 프로의 기본 화면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처럼 앱 아이콘이 떠있는 홈 화면이에요.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누르면 내가 보고 있는 시선에 따라 허공에 고정되어서 뜹니다. 앱 아이콘 좌측에는 3가지의 메뉴가 있는데요. 제일 위가 앱, 중간이 연락, 아래는 배경입니다. 디지털 크라운은 돌릴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배경이 360도로 펼쳐지게 하거나 음량 볼륨을 조절할 수 있어요. 왼쪽 버튼은 한 번 누르면 카메라 기능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애플 비전 프로의 기본 사용법이에요. 비전 프로처럼 머리에 쓰는 디스플레이를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HMD라고 하는데요. HMD 경험이 많은 분이나 없는 분 모두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비전 프로가 뭐 얼마나 다른데? 라는 부분일 거예요. 참고로 저는 지금 MR 기기 중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메타 퀘스트 3를 사용 중입니다. 처음 기기를 착용하고 첫인상은 꽤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다들 VR 처음 써봤나? 이미 있는 기능인데 왜 호들갑이지? 네, 이미 있는 기능이고 앞서 말씀드린 메타 퀘스트 3만 해도 비전 프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선명한 해상도에 감탄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앱들이나 영상도 실감난다 라는 말이 딱이에요. 스펙상으로도 다른 VR 기기를 넘어서요. 특히 패스스루가 월등합니다. 패스스루란 HMD 기기가 카메라를 통해 실제 환경을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인데요. 실제 주변 환경에 다양한 화면을 띄울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포토샵에서 배경 따기를 생각하면 돼요. 패스스루가 잘 될수록 몰입감이 높아지거든요. 다른 VR은 손을 올리면 주변이 뭉개지는 느낌이 나요. 비전 프로 역시 아직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슬리지 않을 정도는 됩니다. 비전 프로에서 화면 녹화가 1080p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제가 다른 방법으로 4K 녹화를 했어요. 체감이 되시나요? 마치 공식 광고 영상에서 설명을 돕기 위한 고화질 그래픽 영상을 보는 느낌입니다. 비전 프로의 해상도는 그래픽이 아닌 실사를 볼 때 더 큰 장점이 됩니다. VR 기능으로 주변을 다른 풍경으로 바꾸거나 파노라마 사진을 볼 때 몰입감이 상당해요. 실제로 그 환경에 들어온 느낌이 나요. 다른 VR 기기가 뇌를 속이는 느낌이라면 비전 프로는 그 공간에 내가 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명하고 신기해도 보통 그런 감정은 오래가지 않죠. 오히려 점점 단점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비전 프로의 패스스루가 뛰어난 건 사실이지만 실제 눈으로 보는 것이랑은 다르니까요. 흐린 날씨 필터를 끼고 바라보는 느낌이 듭니다. 괜히 카메라 부분을 닦아본 적도 있어요.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앱들이나 영상의 화질이 뛰어나긴 해요. 1080p TV와 4K TV를 볼 때 차이는 크게 느껴지니까요. 특히 비전 프로를 쓰다가 메타 퀘스트 3를 착용하면 역체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럼 4K, 8K TV도 볼 때마다 화질을 감탄하진 않으니까 사용할수록 체감이 안 되긴 해요. 이렇게 몰입감을 위해 해상도가 중요한 만큼 HMD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머리에 착용하는 만큼 무게감, 눈의 피로, 어지러움증 등 몸에 부담이 없는가, 기기를 작동하는 방법은 쉽고 편리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안쪽에 라이트실을 자석으로 붙여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이 부분은 얼굴을 밀착시켜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비전 프로를 구매할 때 페이스 아이디를 통해 본인의 얼굴형에 맞는 라이트실을 구매하게 됩니다. 보통 21W, 31W, 11N과 같은 수치가 있는데요. 찾아보니 이게 꽤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추측으로는 앞자리가 얼굴형, 두 번째가 얼굴과의 거리, 세 번째가 콧대라고 해요. 한국인들은 21W나 31W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라이트실 위로 라이트실 쿠션도 자석으로 부착하는데요. 라이트실 쿠션은 얼굴에 직접 닿기 때문에 부드럽고 폭신폭신해요. 갈아 끼울 수 있도록 기본 1개가 더 들어있는데 두께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에 고정하기 위한 밴드도 2개가 있어요. 솔로니트 헤드밴드와 듀얼 루프 헤드밴드예요. 솔로 밴드는 뒤통수로만 지지하고 듀얼 밴드는 정수리 부분에도 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솔로 밴드는 우측에 다이얼이 있어 사이즈를 쉽게 조절할 수 있어요. 듀얼 밴드는 벨크로로 조절합니다. 라이트실 쿠션과 2가지 밴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좋았지만 액세서리에 야박한 애플이 왜 2개씩 이 제품을 줬을까 하는 의문은 금방 풀렸어요. 비전 프로가 고급스럽고 완성도 있는 마감을 위해 우분 패브릭이 사용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얼굴에 직접 닿다 보니 땀이나 화장품이 묻기 쉬워요. 교체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 밴드와 듀얼 밴드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솔로 밴드는 착용하고 조절이 정말 쉬운 반면 고정하기 위해 이 다이얼을 조일수록 눈 쪽에 압박감이 상당해요. 듀얼 밴드는 무게 분산이 잘 되지만 벨크로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착용이 어렵고 머리카락이 찍찍이 사이에 끼는 경우가 많아요. 또 머리를 조이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착용하고 나면 가장 먼저 비전 프로의 묵직함이 느껴집니다. 무게감이 정말 상당해요. 제품을 처음 들어 올릴 때는 꽤 가벼운데 싶다가 착용하면 바로 무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품의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는 느낌이라 체감적으로 더 무겁게 느껴져요. 착용하면서 무게감, 눈의 피로, 어지러움증을 모두 느꼈습니다. 여기에 두통까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밴드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싱글 밴드가 더 편해서 자주 사용했거든요. 조일 때마다 눈 주변이 압박되어서 안압이 올라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광대로 제품의 아래쪽 무게를 지지하게 되는데 이게 눈을 아래쪽으로 잡아당겨요. 지금 손으로 광대 쪽을 누르면서 살짝 잡아서 아래로 당겨보세요. 착용하는 동안 그 느낌이 계속 듭니다. 듀얼 밴드로 바꾸면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데요. 문제는 이번엔 머리를 압박합니다. 싱글 밴드로 쓸 때보다 무게 분산이 잘 되는 느낌이라 더 오래 착용 가능하긴 한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두통이 오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착용했을 때는 어지러움증을 심하게 느끼는 분도 있고 이마 쪽에 압박감을 받는 분도 있었어요. 아마 라이트실의 모양 때문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볍다, 편하다,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는 불편합니다. 1시간 이상 사용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고사양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발열이 꽤 있어요. 여름에 분명 땀이 상당히 날 것으로 보입니다. 소프트웨어의 사용감은 반대였어요. 포인팅은 시선 추적, 클릭은 꼬집기, 스크롤은 손가락으로 움직이기, 여기에 음성 인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선 추적과 손가락 제스처는 정말 정확하고 빨라요. 처음에는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적응이 잘 안 됐는데요. 몇 번 사용하니까 바로 익숙해지더라고요. 아이폰이 처음 나왔던 시기 멀티터치 제스처를 사용해봤을 때와 비슷했어요. 타자는 눈으로 보면서 원하는 글자를 꼬집으면 되는데요. 오타 없이 잘 되는 편인데 눈을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피곤해요. 키보드를 손으로 직접 칠 수 있긴 하지만 타자를 치는 맛이 없어요. 음성인식 역시 잘 됩니다. 다만 키보드와 음성인식은 아직 정식으로 한글이 지원되지 않아서 의미가 좀 없긴 했습니다. 비전 프로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전자기기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기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애플은 비전 프로를 공간 컴퓨팅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바일 시대에도 PC가 살아남은 이유는 고사양 프로그램, 세밀한 조절 때문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직 유용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요. 키노트 같은 애플의 생산성 앱, MS 오피스 정도 말고는 없는데요. 그마저도 굳이 여기서 써야 할까 싶긴 합니다. 화질이 정말 선명하기 때문에 모니터처럼 사용할 수 있거든요. 또 공간 여기저기에 여러 가지 모니터를 동시에 띄울 수도 있고요. 블루투스로 키보드와 마우스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밀한 조절도 해결이 되긴 하고요. 업무를 하다 보면 듀얼 모니터 쓰게 되잖아요. 다양한 사이즈로 조절이 되는 모니터를 심지어 여러 개 쓸 수 있고 원하는 위치에 마음대로 놓을 수 있다는 건 분명 장점입니다. 애플이 얘기한 공간 컴퓨팅이 이런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쓸만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맥북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커넥팅 버튼이 뜨고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맥북은 이렇게 검은 화면으로 바뀌고 허공에 맥북의 모니터가 뜹니다. 키보드와 마우스는 맥북을 통해서 하면 되고요. 즉 컴퓨터의 기능보다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모니터에 가깝습니다. 모니터의 제약이 사라지는 것은 맞지만 그 제약이 내 몸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대용으로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맥북을 쓰는 게 더 편하니까요.
스마트폰의 강점은 휴대성과 카메라 기능입니다. 비전 프로도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어요. 충전용 배터리와 함께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용 방법을 추천하냐고요? 아니요. 물론 패스스루 기능이 워낙 좋아서 제품을 쓰고 움직이는 것은 가능해요. 문제는 시야각입니다. 비전 프로의 시야각은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수평 100도 내외 정도로 보여요. 인간이 대략 180도 이상이거든요. 특히 수직 시야각은 차이가 더 큽니다. 비전 프로를 착용하고 음식을 입에 넣으면 한 번에 잘 안 들어가요. 즉 외부에서 쓰고 다니면서 사용하기에는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스마트폰도 걸으면서 사용하면 시야폭이 줄어들고 주변 환경 인지력이 떨어져 위험하죠. 비전 프로 역시 모니터를 띄워두고 사용하면서 걸으면 이런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겠죠. 걸어다니면서 사용하는 것은 현재로선 위험 그 자체입니다. 역시 애플이 아이패드로 시장을 형성한 것이 태블릿 PC입니다. 태블릿은 넓은 화면으로 생산성과 오락성을 보조하는 전자기기인데요.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이 그 어딘가에 딱 위치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비전 프로도 태블릿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비전 프로 전용 앱이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대가 됩니다. 맛보기로 볼 수 있는 앱들이 있는데요. 특히 명령어를 입력해 사용하는 AI 프로그램의 경우 창을 띄워놓고 음성으로 동시에 여러 가지를 생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영상 감상은 정말 태블릿을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태블릿보다 훨씬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에요. 화질도 정말 선명하고요. 또 태블릿처럼 눕는 자세로도 볼 수 있어요. 손으로 들거나 거치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점도 편하고 천장에 화면을 띄울 수도 있어요. 물론 누웠을 때 디스플레이가 앞쪽으로 밀린다든지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태블릿은 사용하고 싶으면 바로 손에 쥐어들고 보면 되지만 비전 프로는 머리에 맞춰 착용해야 하는 번거로움, 그 장벽이 꽤 큽니다. 아이패드와 비전 프로를 둘 다 가지고 있으면서 쉴 때 더 쉽게 손에 쥐어드는 건 당연히 아이패드였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착용 시 생기는 불편함을 제외한다면 비전 프로가 가장 먼저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은 단연 TV입니다. TV처럼 설치를 해서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고 밝은 조명이나 태양광 등 밝기의 영향도 거의 안 받아요. 원하는 위치에 놓고 볼 수도 있고 크기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주변 풍경을 완전히 어둡게 하거나 다른 배경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비전 프로용 디즈니 플러스 앱이 있는데 디즈니 극장이나 어벤져스 타워로 풍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몰입감이 정말 높아져요. 여기에 3D 영화까지 고퀄리티로 볼 수 있는 점 또한 좋습니다. 또 완벽한 프라이버시가 가능해요. 내가 뭘 보는지 남들이 알 수 없으니까요. 사운드 역시 제품 양쪽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 들을 수 있는데요. 이게 음질이 꽤 좋고 공간감을 만들어줘요. 외부에서 들으면 들리긴 하지만 크진 않아요. 밤늦게 영상을 볼 때 층간소음 걱정이 없겠죠? 에어팟을 착용하면 이 부분도 해소되고요. 착용 시 생기는 불편함을 제외하면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TV 모두 비전 프로로 대체할 수는 있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불편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비전 프로만의 사용도는 AR, VR로 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겠죠? 그중 3D 모델링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다른 HMD보다 사용도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제품도 3D 기능은 다 있는데요. 비전 프로는 손으로 제스처를 할 수 있고 반응 속도가 빠르거든요. 3D 모델링을 불러와서 확대, 축소하고 손으로 변형하는 동작이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교육용으로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으로 보는 거랑 손으로 만지면서 체험하는 건 분명 차이가 있으니까요. 비전 프로 앱 중에 로우스 스타일 스튜디오라는 앱이 있는데요. 집 인테리어와 소품들을 변경해서 3D로 체험할 수 있어요. 아직 내 공간까지 적용되진 않지만 이미 3D 모델을 내 공간에 맞추는 앱은 많거든요. 이케아 같은 큰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런 앱을 출시한다면 꽤 유용하고 파급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전 프로의 해상도까지 더해지면 우리 집 인테리어에 맞는 가구를 미리 체험할 수 있으니까요. 비전 프로를 사용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기능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카메라 기능이었습니다. 비전 프로는 공간 비디오라는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비전 프로를 착용한 상태로 사진과 영상을 찍으면 자동으로 공간 재현 사진과 공간 비디오로 볼 수 있습니다. 3D로 볼 수 있는 건데요. 굉장히 선명하고 내가 갔던 공간을 다시 소환하는 기분이 들게 만듭니다. 반려동물이나 그리운 사람을 녹화해서 나중에 추억을 되새길 때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려동물과 사는 분들 특히 추천합니다. 아이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할 때 비전 프로 아이콘이 뜨거든요. 이걸 누르고 촬영하면 공간 동영상으로 촬영이 됩니다. 앱을 원하는 위치에 고정시켜서 띄워놓을 수 있는 기능도 잘 사용하면 꽤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레시피 앱을 주방에 원하는 위치에 띄워놓을 수 있는데요. 비전 프로로 레시피를 보면 손이 자유로우니까 요리를 하면서 레시피를 볼 수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레고를 조립하거나 화장실 변기를 수리하거나 하는 식으로도 사용 가능하겠죠? 이런 앱들은 다시 실행해도 내가 띄워놓은 위치에 그대로 뜨는데요.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를 소파 앞에 고정해놓으면 따로 설정하지 않고 바로 쓸 수 있어요. 비전 프로는 앱스토어에서 비전 프로 전용 앱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어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용도 일부 다운받을 수 있지만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의 창을 허공에 띄워놓는 정도입니다. 추천하는 앱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아직 콘텐츠가 부족한 비전 프로에서 가장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앱이에요. 몰입감을 높이는 배경, 3D 영화를 고화질로 볼 수 있습니다. 어메이즈 VR 콘서트는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3D로 볼 수 있는 앱인데요. 국내 극장에서 VR 콘서트로 한참 개봉 중이거든요. 가수별 공연을 결제하면 집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눈앞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곧 국내 가수들도 서비스가 오픈될 예정입니다. 챗 AI는 챗 GPT를 사용할 수 있는 앱인데요. 음성 인식으로 사용하면 정말 내가 아이언맨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플롯 노트는 메모지 기능입니다. 포스트잇 붙이듯이 집 한쪽에 화면을 띄워놓으면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준호는 현재 비전 프로에 유튜브 전용 앱이 없는데요. 유튜브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든 앱입니다. 유료 앱이에요. 폴리캠은 유저들이 만든 3D 모델을 집으로 불러와 둘러볼 수 있는 앱입니다. 스카이 가이드는 별자리를 집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든 VR 앱이고요. 워터마인드는 물 먹는 시간을 까먹지 않도록 알려주는 앱이에요. 사실 유용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헬스 관련 기능의 발전을 엿볼 수 있어요. 코지 루나는 동화 같은 분위기로 3D 게임을 할 수 있어요. 편안한 기분으로 릴렉스를 도와줍니다. 자체 앱 중에 명상을 도와주는 앱도 있긴 해요. 애플답게 전용 액세서리가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대체에 사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 3가지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운동 중에 스마트폰을 보관할 수 있는 암밴드가 있는데요. 비전 프로가 이렇게 배터리를 따로 연결해야만 사용 가능하거든요. 암밴드에 배터리를 넣으면 비전 프로를 사용하기 훨씬 편합니다. 흠집도 잘 나는 재질이니까 꼭 암밴드에 넣고 사용하세요. 메타퀘스트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관련 액세서리가 많은데요. 신테크의 메타퀘스트 3 케이스가 비전 프로의 비싼 여행용 케이스 대신 저렴하게 구매해 대체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메타퀘스트의 거치대 제품도 비전 프로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모양이 비슷해서 사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런 VR용 마스크도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화장품이나 땀이 묻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특히 비전 프로는 주변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VR용 마스크 필수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비전 프로는 대중화되기 전 프로토타입 같은 제품입니다. 한 3세대쯤 가야 대중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타 VR 기기와 비교해도 기술로 맨 앞에 있는 기기라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단순 시험용, 초기형 제품이라고 하기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 기술력과는 별개로 기능은 이미 많은 VR, MR 기기를 통해 존재해왔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보기 어렵고요. 물론 이 분야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끌어들이는 게 애플의 힘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용 초기 고화질 디스플레이와 기술에서 오는 놀라움은 기기의 무게감과 불편함으로 1시간밖에 가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아직 생산성이든 오락성이든 콘텐츠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500만 원이라는 비싼 가격을 생각했을 때 본전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1명입니다. 내가 그 1명이 되고 싶다. 즉 얼리 어답터, 기술에 대한 관심, 애플에 대한 팬심이 있다면 사지 말고 빌리세요. 저는 이미 구매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가되는 콘텐츠가 있다면 무게와 눈의 피로감을 견디고 계속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그걸 이길 정도의 대단한 콘텐츠가 추가된다면 비전 프로 추천 콘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근데 왜 게임 얘기는 없냐고요? 현재 비전 프로용 게임이 거의 없는 수준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다음에 메타퀘스트 3와 비교하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리뷰가 보고 싶으시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봐요.